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포커스의 김윤웅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아니요 100세 플러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유병장수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포커스에서는요, 건강한 100세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면역세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라셀 주식회사 학술이사 백형태 의학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요즘에 오래 사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네. 뭐든지 다 이제 저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셀 뱅킹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을 하던데요. 말 그대로 세포를 어디다가 이렇게 저축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네. 셀뱅킹은 세포를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네네. 건강한 우리의 그런 세포들을 미리 추출해서 저축해 놓는 것을 셀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사유리 씨인가요? 네네. 그분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비혼모라고. 네. 이제 미혼모가 아닌 비혼모라는 그렇죠. 단어를 쓰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엄마다 이런 의미로 쓰시던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자 은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자도 건강할 때 빼서 맞습니다. 냉동을 네네. 시켜놨다가 그걸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늙어가지만 젊은 시절의 세포를 잘 저장해놨다가 네네. 후에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거 좀 활용한다. 그렇죠. 이런 그런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면역세포로 100세 시대를 좀 희망을 갖자.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면역세포란 건 뭔가요? 예, 우선 그 면역세포를 정의하기 전에 면역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면요. 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강한 방어 체계를 면역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몸속으로 들어온 병원체와 맞서 싸우는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네. 이 면역세포는 크게 이제 백혈구, T세포, B세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인데 네. 이게 선천면역을 담당해서 외부 물질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새 또 유명한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네. 우리 몸의 1차 방어작용을 하는 면역세포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비정상적인 세포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인지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를 스스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T세포와 B세포라고 하는 림프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는 다른 면역세포들한테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음을 알려줘서 면역세포들이 재빨리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네. B세포는 들어온 병원체에 어떤 특정한 꼬리표 같은 걸 붙여서요. 면역세포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한 번 들어왔던 병원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알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예.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침입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침범을 할 때 면역력이 강해야 이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걸 담당하는 세포가 면역세포다. 이렇게 이제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은근 저도 이 의학 프로를 좀 많이 진행하는데 네네. 아는 단어가 이제 나오니까 반갑네요. NK세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예. 내추럴 킬러 세포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암세포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네네. 세포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제 그 외에도 면역세포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셀 뱅킹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런 면역세포를 저축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늙어가는 과정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이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면역세포를 추출해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질병이 발병했을 때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맛집에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네. 면역세포도 상태가 좋을 때 보관하는 게 치료 효과를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젊을 때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 못할 때 그대로 그냥 냉동시킨 다음에 한 50년 후
맞습니다. 뭐 몇십 년 후 다시 깨워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젊은 상태 그대로 다시 치료하는 그런 그 공상과학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셀만 빼가지고 그 세포를 보관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암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한 공포, 여전히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면역세포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암 치료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자, 암이란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장기로 전이 가능한 네. 활성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변이세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의 면역계에는 자연 살해세포라 불리는 NK세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천 면역계가 우선적으로 변이세포 제거에 나서게 되고요. 네. 이후 T세포군에 의한 후천 면역계가 협동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잘 짜여진 팀워크가 틀어진다면 네. 비정상적인 세포 조직 형성과 이 세포들이 종양으로 발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수준이 낮아져서 결국 암 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정상적일 때 면역 세포를 보관해 두는 게 하나의 보험같이 결국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도 암이 걸린 상태가 심화되면 그 면역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역세포 자체의 그 수가 줄 것 같거든요. 그때 추출하려면 이미 늦은 거죠.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암이 걸렸다 그러더라도 이미 우리 그 면역 체계들이 다 작동을 해서 면역 세포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생력이 우수한 NK세포나 CIK세포 등 어떤 그런 세포들을 이렇게 뽑아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때도 도움이 된다? 네. 하지만 더 좋은 거는 건강할 때 뽑아놓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예, 확실히?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네요. 기왕이면 건강할 때 면역세포를 뽑아서 보관해놓고 예, 혹시 지금 이제 아프더라도 그때도 가능은 하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면역세포로 암 치료도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암 말고 다른 질환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면역세포 치료는 암조직 제거라는 1차적 미션에 더해서 네. 면역 관련 질환 조절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항체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바이오시밀러도 면역세포가 생산해내는 항체에 관한 다양한 용도여서요. 면역세포를 통한 자가면역 질환, 염증 치료 등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면역세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효자네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네요. 그죠? 예. 우리가 면역력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면역세포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종류가 어떻고 이런 건 잘 몰라도 그냥 면역세포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깐 궁금해가지고 하나 여쭤봤어요. 그럼 암에 걸린 다음에는 혹시 면역세포를 추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암이 걸린 이후에도 셀뱅킹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건강 세포를 보관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암 환자의 어떤 그런 셀뱅킹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네. 암 환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을 잘 분리해서 보관하고 치료제로 개발한다면 암 환자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셀뱅킹이라든지 면역세포에 대한 궁금증, 뭐,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지금도 셀뱅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세포의 숫자나 어떤 세포의 기능 그리고 활성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네. 그 세포 치료는 기존의 일반적인 치료법과는 달리 우리 몸의 세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젊고 건강한 세포로 향후 질병 치료에 활용했을 경우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미리 보관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면역세포를 보관함으로써 향후 의학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면역세포는 바이러스하고 암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 네네. 지금의 건강한 세포를 미리 보관해서 미래의 질병을 대비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셀뱅킹과 면역세포에 대해서 백형태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 포커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셀뱅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바이오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면역세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제 면역세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셀뱅킹에 건강할 때, 이왕이면 더 건강할 때 보관을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셀뱅킹에 보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그냥 그 뱅킹 열듯이 은행 가가지고 계좌 틀고 내 그 도장 가져가가지고 찍고 하면 그냥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가입 후 방문 또는 내원 체열이 이루어지며 세포의 분리, 보관, 관리, 출고까지 전 과정을 병원 내에 있는 바이오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추출된 세포가 외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외부 이동 없이 병원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자동 온도 모니터링, 위험 경보를 구축하고 정전 대비 시스템과 자체 발전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이 되고 그 가입 방법도 이렇게 복잡하진 않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추출 그러면은 내 몸에서 뭘 빼내니까 네. 이게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러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면역세포 추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면역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인체 내 조직은 많지만 저희는 혈액에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서비스를 결정하신 분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혈액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추출된 세포는 병원 내 바이오 연구소에서 세포 분리기를 통해 추출을 시작합니다. 추출 시 사용되는 세포 분리기는 첨단 시스템으로 KFDA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집하는 세포의 수와 퀄리티에서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본인의 면역세포를 배양 과정 없이 채소 조작을 통해 보관해 드리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추출한 면역세포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관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역세포를 추출한 후에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면역세포의 생존율이 현저히 차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바이오 연구소에 있는 선별적 농축 면역세포를 세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하 80도씨에서 1차 동결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로 옮겨져 반영구적으로 동결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고객의 모든 면역세포는 저희 병원에 있는 바이오 연구소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해요?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반영구적으로요? 네. 오, 야, 굉장히 신뢰가 가네.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관된 면역세포 나중에 어떤 질병 치료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보관했던 자신의 면역세포는 향후 재생의학의 발전과 함께 첨단 재생치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환의 범위에 따라서 의료진의 진단으로 면역세포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첨단 의학과 면역세포 치료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기 전 젊고 건강한 시기에 나의 세포를 보관하는 바이오 보건법은 미래의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셀뱅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종수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가오는 미래에는 면역세포가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존에는 없던 치료 대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면역세포 치료 연구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건강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